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달라붙을 이유가 있는 종목들, 뭐 이런 종목들이 엮여 있는 종목들 한해서 매매를 하는 게 천이호님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? 저 닭강정 먹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몇 시죠? 지금이 한 3시 50분? 이제서야 점심 드시는 건가요? 네, 오늘 변동성이 좀 괜찮게 잘 나와가지고 풀장 뛰는 바람에 그냥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있어가지고 끼니를 걸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장 끝나자마자 이제 지금 닭강정 먹으면서 가볍게 허기를 채우고 있습니다. 원래 풀장 자주 뛰시나요? 풀장을 매일 뛰진 않고 이렇게 오늘같이 뭐 신규주가 그냥 압도적으로 원맨쇼 하듯이 움직이는 날에는 그냥 다른 종목들은 다 제쳐두고 얘만 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풀장을 뛰는 편이죠. 그럼 오늘 그 종목만 거래하신 건가요? 아니요, 좀 되게 다양하게 다 했어요. 에임드 바이오,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하고, TMC도 하고, 뭐, 쿼드 메디슨 이렇게 다 했는데, 오늘 상장한 신규주에서 제일 수익이 컸죠. 아크릴에서 수익이 제일 크게 났다는 거죠? 네, 아크릴에서 한 1800? 다른 건 좀 자잘하게 났고요. 뭐, 쿼드 메디슨에선 한 72만 원, 삼성 에피스에서도 한 70만 원, 에임드 바이오에도 한 60만 원 이런 식으로 났고, 합쳐서 오늘 한 2020 정도 수익이 났네요. 평소에 친근하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벽 느껴지네요. 운이 좋았습니다. 근데 오늘 아크릴만 거래했으면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오늘 지수가 좀 꺾이면서 이제 오늘은 하락장이다. 오늘은 지수가 하락한다는 시황 분위기에 맞춰지면서 아크릴이 올라간 느낌이 강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푼 느낌으로 오늘 얘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판이 깔려있던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도 물론 이제 공략하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기보단 좀 두드리듯이 조심히 했고요. 이제 또 곧 있을 그 알지노믹스 투심을 살리는 판 그렇게 판을 까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막 치고 갈 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매매했죠. 어저께 신규주랑 뭐 이틀 전에 신규주를 봤을 때 좀 변동성 괜찮게 나오는데 이게 대금을 동반하기 엄청 잘 간 느낌이 아니라 좀 꽂지 않을까 잘 저렇게 바로 못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가는 모습에 이때부터 그냥 과감히 이 종목 한해서 매매를 했죠. 알지노믹스 투심을 살리는 판을 깔아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? 알지노믹스라고 이제 목요일 날 시장에 관심을 끌만한 놈이 상장을 하는데 최근에 ABL 바이오가 이제 일라이릴리가 좀 재료적으로 많이 엮이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알지노믹스도 얘가 일라이릴리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이 알지노믹스는 좀 상장할 즈음에 이 신규주 애들이 조금 돌려놓는, 투심을 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, 다행히 오늘 그런 모습이 미리 나왔네요. 저는 사실 한 내일부터 좀 과감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지수가 꽂고 시장에 갈 곳 없는 돈들이 이제 오늘부터 신규주에 몰리면서 강한 시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도 왜 하필 아크릴이 제일 쌌을까요? 일단 아크릴은 무엇보다 제가 예전에 신규주 상장 당일날 중요하게 보는 게 유통 물량이라고 했는데 200만 주가 채 되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도 크고 비교적 상승 탄력도 좋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오늘 아크릴에 좀 돈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풀장 뛰시니까 기분이 어떤가요? 20만 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이제 뒤에 절벽이 있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했거든요. 오늘 나 매매 잘 안 되면 뒤에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.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했었는데, 아직 감기가 다 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무리한 느낌이 있습니다. 오늘처럼 큰 수익을 본 날에는 어떤 식으로 자축하시나요? 저는 좀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뭔가 다들 퇴근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서, 맞게 되면 뭐 배달이라도 다 같이 시켜서 먹는 느낌으로. 천이호님이 쏘시나요? 당연하죠. 배달 음식, 저 집안에서 배달비 담당입니다. 오늘 천이호님 2천만 원 번 거 부모님도 아시나요? 모르죠.
유튜브 채널도 모르셔요? 유튜브도 모릅니다.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막 엄청 자랑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막 숨기다가 조금 오픈했거든요. 그것도 이제 어머님한테는 전부 오픈한 게 아니라 그냥 달에 1,000만 원씩 번다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장이 안 좋을 땐 그렇게 못 벌고 왔다 갔다 한다.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아해서 막 온 동네방네 주변 어머님들한테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.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더 숨기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2천만 원 벌었으니까 12월 달 누적 수익이 지금 얼마예요? 한 4, 5천 되는 것 같은.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가볼게요. 한 5,600 되네요. 12월. 키움 3천 리그 출전한 계좌에서 하고 계신 거죠? 이번 대회 한 3천 정도를 세팅했는데 실수익률로는 한 300%좀 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이게 아쉽게도 반영이 다 안 되더라고요. 대회 수익률로 반영이 안 되는 종목이 있단 말이죠. 많죠. 어떤 게 안 되는 거예요? 경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규주는 당일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투자주의라든지 뭐 환기종 뭐 이런 종목도 다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아마 뭐 스펙주 이런 것도 반영이 아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죠. 천이호님 주특기 종목들이 전부 잠겼네요. 그러니까요. 지금 1등분은 태성만 홀딩 하시고 계시네요. 네, 맞아요. 태성 하나 들고 있는데 1등이십니다. 이번 주 금요일에 종료라고 그랬죠? 네, 맞아요. 그분 넘어서기는 좀 힘들겠죠? 그건 이제 제가 어떤 거 하나 미수로 풀로 들어왔는데 이제 갑자기 다음날 점상 가는 게 아닌 이상 힘들죠. 이번 대회에 참여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나요? 솔직히 말하면 1등 한다는 마인드로 했는데 이제 뭐 운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유튜브도 시작했다 이제 한번 홍보할 겸 나 단타 좀 쳐요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했다가 수익률이 반영이 다 안 돼가지고 그때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그때는 이제 대회 기간 동안 이제 계좌를 다 오픈하면서 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대회에서 인정 안 된 거래까지 포함하면 한 달 반 만에 1억 버신 거잖아요. 네, 1억 정도. 그래서 막 실력 있는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. 중요한 건 시드가 아니라 실력이라고. 그래서 저도 그냥 만약에 어떤 분이 주식을 시작한다 했을 때 그냥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. 그게 딱 그거거든요. 뭐 하루에 사람마다 목표 수익률이 다르지만 이 트레이딩을 한다 했을 때 디폴트로 전 한 5% 잡는다고 치면은 5%를 내 원금을 가지고 한 달 복리로 한 20일 연승하면은 원금의 5배에서 6배가 돼요.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달 전승하면은 그게 끝났을 땐 5, 600만 원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력만 돼 있으면은 시드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계좌가 불어나죠. 이제 저는 실력마다 그 단계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실력 있는 고수들은 그냥 얼마를 버냐에 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저는 그 단계가 아닌 사람들은 잃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준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방향성이라 생각하거든요. 잃지 않으려는 방향성을 잡아야 내가 어쩔 때 손절하고 자르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대부분은 어쩔 때 막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 있다 보니까 그거는 아주 아주 나중에 진짜 엄청난 실력자가 됐을 때 단계고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잃지 않는 방향으로 무조건 잃지 않으면 복리로 어떻게든 결국 쌓이거든요. 근데 이제 잃지 않으려면은 너무 이제 이상한 잡주나 소형주 너무 뭐 이상한 뭐 따로 놓는 시장에서 따로 놓는 종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달라붙을 이유가 있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대금이라든지 뭐 그런 최근에 잘 움직였던 그런 패턴 뭐 이런 종목들이 엮여 있는 종목들 한해서 매매를 하는 게 계좌가 확실히 하방은 막히고 계속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컨택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. 2천만 원 번 사람도 2천 원짜리 닭강정을 먹는군요. 아유, 먹는 거,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. 부모님한테 유튜브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나요?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 원본 영상만 이런 거 해요 보면 이런 느낌으로 채널을 알려드리진 않았죠. 그 알려드리는 순간부터 저 이제
매달 고정비 추가로 사라집니다. 가족들끼리 엄청 아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엄청 저희 가족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대학교 자취 다닐 때는 그때부터 주식을 했는데 근데 수익이 안 났거든요. 대학생이라도 조금씩 나가는 그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처음에 꾸준히 수익이 날 때가 본가에 내려와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였거든요. 뭔가 집에 있으니까 이런 생활비나 이런 거를 부담하지 않아도 뭔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을 부모님이랑 있다 보면 약간은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차분해진 거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주식을 통해서 무조건 이제 수익을 내야겠다는 그런 강박으로부터 약간은 좀 멀어지더라고요. 부모님 본가 집에서 주식을 했던 게 약간은 도움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집에서 집중할 때 방해될 만한 유혹이 너무 많지는 않았나요? 매매는 그런 게 없는 게 그 어떤 중독보다 이 주식의 매매에 대한 중독이 가장 심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주식 이 트레이딩 일이잖아요. 근데 사람은 이 일을 할 때 하기 싫어한단 말이죠. 근데 이 주식 트레이딩이라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독적이라서 이거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빠져들어서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다른 게 먼저 생각난다 이러기는 쉽지 않죠. 근데 이제 나중 같은 경우 시장에서 할 게 없다. 아, 그리고 시장이 지루하다. 그러면 그땐 잔이 뜨죠. 대학생 때 생활비는 얼마 쓰셨어요? 그걸 정해두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당구에 빠졌을 때는 막 50만 원 이상씩도 썼고요. 근데 이제 주식으로 날리니까 돈이 더 없죠. 주식으로 날리고 한 달에 30만 원 생활비 날리고 그럼 이제 기본 이제 몇백씩 나가는 거죠. 지금은 생활비가 많이 늘어났나요? 확실히 늘어나긴 해요. 제가 근데 막 어떤 걸 막 사고 싶은 게 딱히 많지 않다 보니까 먹는 거에 좀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좀 전에 말했다시피 집에서 이제 배달비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먼저 망설임 없이 계속 시켜 먹죠.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수익이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제가 자금이 뭐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이 돈을 막 쓸 수는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한 달에 뭐 월천 이렇게 처음 찍었을 때는 한천 전인데도 내가 달에 1,000만 원 벌었다 해서 그래도 몇백은 써도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언제 나는 다시 미끄러질지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, 그런 강박이 처음에 깡통을 찼을 때 바로 생겼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00동 안 썼던 것 같아요. 한 몇 년 동안. 트레이더를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? 영상으로나마 제가 알고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전달 드리지만 그걸 떠나서 결국 주식은 본인이 느껴야 되거든요. 뭐 저 같은 사람은 약간의 이제 뭐 길라잡이나 안내하는 가이드는 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느끼고 내가 하는 매매 방식이 현재 시장과 잘 맞는지 알아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꾸준히 수익이 안 나는 분이라면 무조건 이제 매매일지는 반드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나중에 라이브나 영상으로 매매일지 피드백도 해주실 수 있나요? 아, 좋습니다. 이 주식 시장이 매일 열리잖아요.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크게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뭐냐면 내 계좌 수익금 관련이거든요.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되게 열심히 주식을 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냈는데 장 마지막 10분 전에 그걸 다 날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그때 사람이 뭐 눈도 돌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절대 이제 아 오늘 막 몇 시간 엄청 열심히 해서 만족한 거 다 날렸다고 눈 돌아서 막 들어가지 마시고 그때도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줄 멘탈이 꼭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제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 카메라를 켜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. 다음 영상은 이제 대회가 곧 끝나잖아요. 그거 이제 결산 관련해서 뭐 어떤 종목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제 대회 기간 동안의 계좌는 어떤지 그런 거를 좀 다뤄볼 예정이거든요. 되게 투명하게 뭐 그 대회 기간이라는 한 2달 동안에 제 계좌를 다 보여드리면서 찍어 볼 테니까요.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